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조금 풀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게 뭐냐? 자, 저런 겁니다. 어디 있니? 거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 138번 봅시다. 138번. 자, 138번에 볼 때 결국에는 공비가 있으면 그 공비의 절대값을 본다는 얘기죠. 다시 공비의 절대값을 본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1보다 작을 때인지 1보다 큰 데를 판단하는지 1일 때 판단하는지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138번 봅시다. 138번에 이제 x가 누구?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fx가 나와 있어요. fx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리미트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더하기 1분의 자, 위쪽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 위쪽 자체에 x의 n승 더하기 a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있죠. 다 됐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각각 봅시다. 자, 일단은 얘를 보자마자 분류해야 되겠네요. x가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 얼마라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얘랑 얘랑은 0으로 가겠죠. 오케이?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ax 플러스 얼마가 되더라? b가 되더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x 플러스 b가 됩니다. 마찬가지. 자, 만약에 x 그냥 이렇게 적을게. 절대값 x가 1보다 크대. 자, 1보다 크다는 얘기가 곧 x가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2 사이라는 얘기죠. 제한 범위가 요까지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요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얼마가 되더라? 그냥 1이네. 얘는 그냥 1입니다. 개수분의 개수 1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될 때? x가 1이 될 때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대입만 하시면 2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그려지는데 그럼 봐봐.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9까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볼게요. 치역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인데? 9까지 빠져있네. y 값이 이렇게 빠져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 x 이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고요. x 이꼴 2가 되겠죠. x 이꼴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어요. y 이꼴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그 다음 y 이꼴 9가 있겠네요. y 이꼴 9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네. 다 됐지? 자,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치역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다른 제한 조건이 있나? A가 음수다 라고 되어 있네요. A가 음수다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됐죠? 음수가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보자. 치역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나오려면 여기서 빵꾸 뚫리고 여기서 빵꾸 뚫리는 이런 부분들이 싹 다 나오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직선이에요. 여기서 x 이꼴 1이라고 봅시다. 직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x 이꼴 1과 2 사이에서는 1입니다. 1이 언저리 어디 있겠지? 1이 여기 있을 테니까 자, 여기서 1입니다.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1과 2 사이일 때는 1입니다. 얘가 y 이꼴 1이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는 뭐 어떤 값으로 가겠지. 근데 문제는 시험 자체가 마3에서 9가 나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네요. 그치죠? 이거밖에 없겠죠. 다른 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마3에서 9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쪽에서는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포인트가 가겠지.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일단. 얘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쌤 오른쪽 위로 가도 되잖아. 그렇지 오른쪽 위로 가도 되지.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문제가 봐봐. 제일 끝에 단조건 있죠. A가 뭐라 그랬어요? 음수다라고 돼 있지. A가 음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건 절대로 될 수 없고요. 얘가 내려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거 마이너스 3입니다. 저건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와야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 알 수 있겠죠. 마이너스 6이 a 값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6x로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a 값, b 값 다 정해졌지. 이까 됐어? 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다 됐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클 때, 1일 때. 그러면 공비가 얘들아 여기 잘 들어봐. 내가 이거 설명을 좀 해줄게. 자, 공비가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때 있어. 공비가 두 개 있어. 두 개가 나올 때 봅시다. 그러면 A의 절대값이 있을 거고 B의 절대값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야. 영향력 싸움이야. 영향력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느냐면 공비의 절대값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케이? 공비의 절대값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봅시다. A의 n승 마이너스 B의 n승 분의 A의 n승에 더하기 B의 n승에 여기 더하고 뺄게요. 자 빼고 여기에 더하기 2 빼기 2 이렇게 붙입시다.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얘가 지금 현재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의 극한을 좀 살펴보고 리미트 붙여볼게요. 다 됐어? 자 근데 다시는 안 해요.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요령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할지. 얘가 큰지 지금 모르니까 당연히 뭐 한다? 분류를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되니까 분류를 몇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얘가 크냐 같으냐 얘가 이쪽이 크냐.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자 보세요. 잘 보십시다. A의 절대값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1보다 여기 있는 얘가 절대값 B보다 큰 거야. 자,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잘 들어봐봐. 얼마예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들어봐. 자 어떻게 해줄까? 절대값 A가 여기 있어요. 절대값 B가 여기 있겠지. 절대값 B가 여기 있어. B가 됐어? 절대값 A가 여기 있어요. 오케이? 수익선상에 당연히 뭐 0이 여기 있겠지.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 자, 가볼게. 1이 여기 있어. 1의 위치가 여기 있어. 첫 번째. 얼마가 돼? 얼마죠?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자, 1이 여기 있어. 사이사이부터 먼저 가자. 두 번째 경우 1이 여기 있어. 1이 딱 여기 위치에 있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지?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1이 여기 있어요. 얼마가 되니? 1이 여기 있어요. 얼마가 되죠? 어? 1 되는 거 알겠어? 이해가? 왜 그렇게 되는 거야? 1이 여기 있으면 절대값 이 두 녀석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데 수렴하는 상황이지. 이해되세요? 수렴하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1로 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냐? 여기 있는 이 부분이야. 만약에 여기에 여기 b라는 절대값 b가 만약에 1이 되는 거야. 절대값 b가 1이 되면 그냥 여전히 마이너스 1 되겠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이야.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있는 요 부분도 살짝 살펴보시면 얘가 다섯 번째가 되겠지. 얘가 절대값 a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야. 절대값 a가 1이 된다라는 얘기는 a가 1이거나 a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두 가지 상황인데, a가 1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 a가 1, 여기 a가 1, 이쪽 부분은 서로 달라져요.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의 n승이고 1 더하기 b의 n승이고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의 1의 n승이고 여기만 붙는 거예요. 더하기 b의 n승이고 더하기 2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수렴해요, 불쌍해요? 당연히 수렴하지요. 누구로 수렴하는데? 얘는 누구로 수렴해? 1로 수렴해. 얘는 누구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얘는 누구로 수렴해요? 이 전체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해. 얘는 누구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 따라서 위에 분자는 1로 가는 거고 분모는 3으로 가는 거니까 수렴합니다. 그럼 대입해서 계속 결정해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그대로 다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n승에 b의 n승에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 b의 n승에 더하기 2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홀수랑 짝수랑 다른 거니까 n이 만약에 홀이었다 치자. 홀이었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1이 될 거고 0이니까 더하기 2가 되겠네. n이 만약에 짝이야. n이 짝이야. 그럼 바꿔서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 2가 되겠고 위에 있는 거는 짝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뒤에 있는 건 더하기 2가 되는데 서로 얘는 절대로 구할 수는 없다.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뭐 이게 다예요. 공비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이해가 됐어? 됐죠? 자, 거기 봅시다. 139번 봅시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139번에) fx가 있어요.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 더하기 x-5의 2n승이랑 x-3의 2n승이랑 위에 있는 녀석이 x-3의 2n 플러스 1승이 되는데 x 이꼴 알파에서 불연속이 될 때 상수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보다는 뭐 그거야 답이야. 그냥 결정이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우리가 fx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여부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뭘 봐야 돼요?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랑 절대값 x 마이너스 5랑 얘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잖아. 자, 그냥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봅시다. 이해가 됐죠? 얘도 정말 잘 맞춰진 상황이거든. 3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5가 있어요. 5가 이렇게 갑니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기점인데? 4가 기점이죠. 이해되나요? 누가 기점인지 알겠지? 4에 의해서 절대치가 달라지니까. 이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x 이꼴 4에서 만약에 x가 4보다 작잖아요. 4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큰 상황이에요? 영향이 큰 거. 절대값 x 빼기 5가 더 큰 상황이야. 얘가 좀 더 큰 상황이야.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지. x 빼기 3에 비해서. 영향력이 더 크니까 영향력이 더 큰 얘가 더 크다. 얼마가 돼요? 그냥 0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이해되세요? 그냥 더 크잖아. 영향력이 세잖아. 얘가 비할 바가 아니겠지. 얘가 더 세니까 그냥 얘는 0으로 갑니다. 됐어요? 4보다 작으면 0으로 갑니다. 이해가 됐어? 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답은 뭔지 알지? 답은 그냥 4야. 답은 그냥 4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답은 4입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만약 시험 치다 하면 그냥 4하고 그냥 끝내면 되겠지. 왜? 여기서만 갈릴 거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누구보다 4보다 클 때에는 요 함수가 자,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가 되겠네. 절대값 x 빼기 3이 절대값 x 빼기 5보다 큰 상황이니까 자, 이쪽이죠. 쭉 갑니다. 개수분의 개수하면 x 빼기 3이 됩니다. 맞죠? 개수분의 개수. 이제 이건 이제 뭐 거의 장인이 될 것 같네요. x가 4일 때. 4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4일 때 대입해 봅시다. x가 4면은 2, 뒤에 있는 건 1, 뒤에 있는 것도 1, 위에 있는 거 4가 대입되는 거니까 어차피 1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1, 1, 1이네. 그래서 4분의 1.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4분의 1이 이 문제 정답이 되더라. 끝입니다. 자, 끝입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142번 봅시다. 142. 봅시다. 자, 142번에는 수열 AN에 대하여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k분의 3의 n승 더하기 2분의 위에 있는 거 k분의 8의 n승 곱하기 an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값이 0이 아닌 상수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0이 아닌 상수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알파라고 두고 얘는 0이 아니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그 수렴하는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파로 가정하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뭔가 낯선 극한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뭔가 쓰려면은 재료라는 걸 쓰려면은 치환합니다. 뭐라고요? 치환한다. 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치환한다. 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로? 그렇죠. 이 전체한 덩어리를 CN 또는 BN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치환한다. 오케이? 치환했었을 때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얘가 제일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도 다 괜찮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방법이니까.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이게 더 빛을 발하겠지. 자, 그래서 뭐 한다고? 치환한다고. 치환한다고. 치환. 오케이? 그러면 AN은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지. 누구로? CN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표현 한번 해봅시다. 표현하면 뒤집으면 되는 거고 K분의 8의 N승이죠. 오케이? 자, 그거 분해. 위에 있는 거는 K분의 3의 N승 더하기 2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뭘 붙는다? CN이다 라는 게 붙을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K도 누가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섣불리 대입하기도 뭐 하잖아요 지금. 맞죠? 뭔가 대입하기에도 뭐 하니까.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AN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하나랑 CN 자체가 어디로 간다? 알파로 결국에는 수렴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알파로 수렴합니다. 0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BK야. 밑에 새로운 함수 또 잡았어. BK를 잡았어. BK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요? AN 분의 뭐? A의 N 플러스 1이다. 가보자고. 어떻게 돼 있니? 아, 그 말이구나. 얘를 가지고 일단 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궁극적으로는 얘를 가지고 놀자 이 얘기야. 얘를 가지고 놀자 이 얘기야. 근데 다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도구를 총망라해서 배우는 거고 그들 중에 안정적인 방법을 일단 취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치환한다는 얘기고 치환해서 식을 좀 변형을 시켜봤더니 AN 분의 AN 플러스 1 적을 수 있겠네. 됐어? AN 분의 AN 플러스 1 적어볼게요. 암산 아저씨 암산한다. 아, 아저씨가 아니지 형이지. 04년생이니까 04년생 흰머리가 좀 있는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됐지? 아무도 얘들아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04년생을 보는 안목. 04년생 좀 더 많아. 02년생 하자. 산소. 02 O2. 오케이? 산소로 하자. 산소. O2 산소 맞지? 맞나? 기억이 안 나. 그 며칠 전에 이제 내가 초등학교 때 걔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쭉 가서 진짜 그 노력은 좀 하긴 하는데 약간 뭐 어떤 노력을 하느냐 쓸데없는 노력 있잖아. 쓸데없는 공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노력 있잖아. 막 그냥 외우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외우고 그냥 막 숙제를 그냥 숙제처럼 하는 거야. 숙제하는 이유가 뭔데? 숙제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 네가 시키면 다 할 거야. 죽어라 그냥. 이렇게 하면 할 거야. 아니잖아.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숙제만 하는 거야. 숙제만. 어떻게 해서 숙제만 하는 거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자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겠지. 숙제 해오라 해서 해왔는데 또 갈고 공부 안 한다고 갈고지. 여학생인데 막 울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어머니랑은 어느 정도 소통이 돼가지고 얘 이러면 안 된다. 중학교 가면 진짜 큰일 난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애가 못 버텼어. 그리고 나갔지 뭐 어떡하겠니. 나도 약간 좀 따뜻하게 보이지만 차가운 면이 조금 있어. 그래서 나 울면은 그냥 놔두는 편이거든. 막 달래고 막 막 이러면서 그게 난 좀 더 가식적이니까 그냥 울면은 이제 울면 좀 해소가 되잖아. 맞지? 어떻게 해서는 해소가 되니까.
울면 놔두고 이제 뭐 걔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깎겠니 친구들한테. 아 재석이 이 새끼 하면서 그 하여튼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가만 놔뒀어. 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놔두고 이제 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왔지. 이제 다시 들어왔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수학 뭐 좀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바가 자기 고등학생인데 정말 무식한 학생이 한 명 들어왔다는 얘기야. 무식한 학생. H2O가 뭔지 모르는데 좀 전에 그냥 O2라고 생각이 안 나. H2O. 나도 기억나는데 CO2 뭐지? NH3 다 약간씩 다 기억나는 것 같은데 또 뭐 있나? 막 무식하다고 막 얘기하는데 내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 알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뭐 시루트도 막 이렇게 막 얘기 또 말이 또 많아. 말을 안 하는데 그래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런 분위기 아닌 것 같고 좀 잘못 잡은 것 같네. 자 일단 AN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이것분의 이거니까 CN 분의 CN 플러스 1. 오케이? 됐어? 이것분의 이거. 됐죠? 계산한 거야. n 플러스 1 대입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이것분의 k 분의 8의 n승에 그 위에 한 개가 딱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분모에 가겠지. 이해되세요?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분자 형태가 있을 거니까 상상해. 이것분에 이게 한 개 더 있는데 차수가 n 플러스 1승이 되는 거고 n 플러스 1승 나누게 되면 얘 밑에 한 개 남아요. 한 개 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것분에 이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굵직하게 적을 필요 없잖아. 머릿속으로 됐지? 됐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될 건데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나? 얘만 살짝 건들면 되는 거니까 다 적지 맙시다. 다 적지 말고 얘를 살짝 없애면서 여기다 k를 붙입시다.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 됐어요? 자, 생각을 해봐. 자, 이제 가볼게. n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어디로 가요? 알파로. 얘 어디로 가요? 알파로 갑니다. 나눌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1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뒤에 있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얘들아 k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k가 1이 되면 이것분의 이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이해가죠? k가 1이 되면 이것분의 이게 등장한다는 얘기야. 1일 때도 그렇겠지만 2일 때도 공비 자체가 1보다 커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k가 1이거나 2가 되면은 이것분의 개수분의 개수 형태로 가니까 k분의 3이죠. 이해돼요? 요 부분이 k분의 3으로 갈 거고 8분의 k는 그냥 상수니까 한번 뺐네. 이 납득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직접 다 대입해 보던지. 이해가? 이해가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k가 1과 2가 돼버리면 공비 자체가 k분의 3 자체가 누구보다 커진다. 절대값이 1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 형태로 가는 상황이잖아. 어차피 k는 자연수니까. 개수분의 개수 형태로 얘는 가서 빨려 들어갈 거고 8분의 k는 하나의 뭐다? 상수일 뿐이니까 상수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어차피 1로 간다면서 그럼 약분해주면 얘가 얼마가 돼? 8분의 3이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세요? 됐어? 자, 이번에는 k가 1, 2가 아니라 뭐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k가 3이죠. 해보면 되겠고 k가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겠지. k가 3이면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합시다. 대입 쭉쭉쭉쭉 합시다. 대입하면 여기 3
3분의 3 8분의 3 그냥 8분의 3 대입해보세요. 3분의 3 8분의 3 사라집니다. 8분의 3입니다. 마지막으로 K가 4, 5,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4 또는 5 또는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얘 0으로 가네. 얘도 0으로 가네. 0, 0이니까 얘는 1로 가네. 8분의 K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분의 K로 가겠지. 이해되세요? 0으로 가네. 0으로 가네. 2분의 2니까 1로 가네. 얘도 1로 가네. 8분의 K로 갑니다. 그래서 4 집어넣었을 때, 5 집어넣었을 때, 6 집어넣었을 때 각각 값이 나온 거란 말이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얘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얘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급수 해당하는 내용들부터 차근차근히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